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나 좀 꺼내줘. 장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다 장모님 생각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요양병원 격리실 철문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였습니다. 친정엄마 말수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효도한다던 사위와 딸이 감옥 같은 요양병원에 가뒀어요. 그리고 사위는 재산관리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친정엄마 말수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뒤엎을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읍내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말순분식이라고 손글씨로 써진 간판 아래로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허리를 굽힌 채 떡볶이 국물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68이었죠. 학생들에게 시험 잘 봐라 하고 말을 건네는 말순의 손은 오랜 세월 국자를 잡아온 손이었어요. 가게 벽에는 딸의 간호대 졸업사진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서울병원 명함과 신문기사 클리핑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말순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거죠. 안쪽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72의 춘우는 오늘도 외상 장부 꽉 찼네 하며 투덜거렸어요. 장부를 펼쳐보니 김노인 김치전 1장 외상, 택시기사 김밥 1줄 같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춘우는 이러다 늙어 죽어도 빚만 남겠어 하고 한숨을 쉬었지만 말수는 웃으며 먹고 살만하면 됐지 뭐라고 대꾸했습니다. 단골 택시기사가 가게로 들어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따님이 서울 큰 병원 다닌다며요? 효녀 얻으셨네요. 말수는 효녀는 무슨 하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풀렸어요. 한가한 오후 말수는 허리를 펴고 딸 사진을 보며 지수는 오늘도 야근하려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불이 나게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허리도 아프다면서요. 서울 올라와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 싹 하세요. 지수가 효도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말수는 검사는 무슨 검사요? 돈도 없는데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건강보험으로 다 돼요. 엄마 이제 좀 쉬셔야죠 하며 계속 설득했어요. 옆에서 듣던 춘우가 이번 기회에 다녀오지 뭐. 나도 같이 가서 병원 구경이나 하고 하며 거들었습니다. 저녁 단골 손님들에게 조만간 서울 한번 갔다 올라나 보다 하고 말하자 손님들은 이 나이에 효도 받으시네 하며 축하해줬어요. 가게 문을 닫고 철문을 내리면서 말수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좀만 쉬고 다시 올게 하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울 갈 옷이 이렇게 없네 하면서도 기분 좋게 옷을 골랐어요. 말수는 딸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수야, 엄마가 간다 하며 인사를 했어요. 새벽 버스터미널에 말순과 춘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춘우는 서울은 군대 있을 때 말곤 처음이네 하며 긴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과 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서울을 다 가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말수는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장부는 어떻게 되나, 단골 손님들은 괜찮을까, 가게는 잘 있을까? 검사만 하고 얼른 내려와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불빛도 많고 소음도 컸어요. 둘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곧 지수가 탄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차에서 내려 엄마하고 달려와 말순을 꼭 안았어요. 말순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야, 살이 이게 뭐냐? 밥은 좀 먹고 다녀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위 도주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45의 도주는 점잖아 보였습니다. 차 안 내비게이션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목적지가 한빈 요양병원으로 찍혀 있었어요. 지수는 일단 여기서 검사부터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집은 안 가고 병원을 먼저 가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엄마 상태부터 보고 집 옮기는 것까지 천천히 생각해요 하며 얼버무렸어요. 한빈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였어요. 간판도 반짝이고 로비 냄새도 향기로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벽에는 천사병원장 한도준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위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도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더 편한 환경에서 모시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죠. 간단한 설명을 듣고 춘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내려가서 가게 좀 보고 있을게. 검사만 받고 얼른 내려와라. 남편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춘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병원 앞에 홀로 남게 됐어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순은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검사만 하고 내려간다. 검사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갇히게 될지도 모르는 병동 복도가 길게 펼쳐져 있었어요. 병원 아침 방송이 울렸습니다. 기상합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번쩍 켜졌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약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말순에게 종이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컵 속에는 색깔 다른 알약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치매 예방약, 혈압약, 잠잘 오게 하는 약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치매는 아닌디. 하지만 간호사 눈치가 보여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 침대 복녀 할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여기 약은 조심해야 한다오.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 79의 복녀는 이 병원에 온 지 벌써 3개월째였어요. 처음엔 멀쩡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약을 삼켰습니다. 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훅 건너뛴 것 같았어요. 분명 아침인 줄 알았는데 벌써 점심이었습니다. 점심 식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전혀 없었어요. 음식 맛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밥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후에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라는 거였어요. 말수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검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말수는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2020 몇 년 하고 더듬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게 말순 눈에 들어왔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말순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약 봉투를 유심히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약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약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말수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알약 하나를 몰래 휴지에 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숨겼어요. 약을 덜 먹은 날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머리가 조금 덜 멍한 느낌이었어요. 생각도 좀 더 또렷했습니다. 말수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약이 더 문제인 거 아니야? 복녀 할머니는 말순이 약을 숨기는 걸 봤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 근디 나도 가끔은 안 먹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쯤 지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딸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검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재산 관리하는 것도 같이 알아보자. 말수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재산 관리가 뭔디? 하고 물었어요. 지수는 그냥 엄마 편하시라고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들었어요. 내 돈 내 집을 남이 대신 준다는 건가? 말순의 가슴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책이냐, 진짜 치매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멀쩡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치매라니. 복도 어딘가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라는 말이 들렸어요. 말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듣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 홍보팀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효도하는 딸 영상을 찍겠다며 말순과 지수를 로비로 불렀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말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병원 홍보 영상이에요. 금방 끝나요 하며 웃었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시고 싶어서 이 병원을 선택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딸이 효녀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순을 따로 불렀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검사 결과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크게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위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집이나 가게 같은 재산 서류는 가족이 대신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대신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편히 계세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행정실로 내려갔습니다. 오상구 실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여긴 사인, 여긴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웃으며 말했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줄도 엄청 많았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나이 드니 글자가 춤을 추네.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잖아요. 내가 다 읽어보고 체크했어요.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조급한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딸을 믿었습니다. 평생 키운 딸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도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꾹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심장을 내려찍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상구는 조금만 더요 하며 다음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도장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서류를 다 쓰고 나서 오상구가 직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까지 법원에 올려요. 재산 관리하는 서류니까. 말순의 귀에 그 말이 들렸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말순의 귀에는 여전히 도장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꾹꾹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막연한 공포를 느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시각 병원 행정실 컴퓨터에는 글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말순 재산관리 보호자, 한지수 한도준이라는 글자였어요. 말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젊은 남자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하며 밝게 인사했어요. 이름표를 보니 이민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8이었어요. 수더분한 인상에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우리 지수 또래구먼하며 친근하게 말을 건넸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식판만 내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민재는 달랐습니다. 반찬을 잘게 잘라줬어요. 국은 불지 않게 재빨리 나눠줬습니다. 말수는 그런 민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녀 할머니가 밥을 계속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드세요. 입에 맞는 것만 골라드릴게요 하며 시간을 들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말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바쁜디 이런 일 한다고 고생이 많다 하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어르신들 돌보다 보면 제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짠해졌어요. 오후 산책 때였습니다. 민재는 말순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천천히 돌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문 없는 철문 앞에서 민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말순이 물었어요. 저긴 뭐 하는 데냐? 민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이랑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 잠깐 쉬는 방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말수는 민재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분식집 이야기, 지수 도시락 싸주던 이야기. 옛날 얘기를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민재는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진짜 평생 일만 하셨네요. 손에 밥 냄새가 배셨겠어요. 말수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민재가 그걸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직원 휴게실에서였습니다. 박수진 수간호사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 씨, 환자랑 너무 정붙이면 힘들어요. 이 일 오래 못 버텨요. 경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37의 박수진은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어요. 민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 어르신만큼은 챙겨야겠어. 밤이 됐습니다. 민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격리실 앞모습이 비쳤습니다. CCTV였어요. 민재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병원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런 애가 하나 있어 다행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 생겼습니다. 민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진짜 자기를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아침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어제처럼 반찬을 잘게 잘라줬어요. 국물도 식혀서 떠줬습니다. 말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애는 왜 이렇게 착하지? 복녀 할머니가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간병인은 좋은 애요. 여기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민재는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약이 좀 센가 봐요. 말순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치매 때문이라고만 했는데 민재는 달랐습니다. 말순은 민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약 타이밍마다 알약 컵이 왔습니다. 말수는 몇 번 더 약을 숨겼어요. 화장실에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약 수거표를 보던 박수진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수량이 안 맞았어요. 이거 누구 담당이지? 얼굴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 왜 약을 안 드세요? 이러다 더 심해집니다. 말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약 먹고 나면 머리가 더 멍해져. 그래서 그랬지. 박수진은 몰아붙였어요. 이게 바로 병을 인정 못하시는 거예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침대 옆에서 김선희 간호사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3세 선희는 안타까운 눈빛을 비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이 무서웠던 거죠. 박수진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약 거부하시고 병원도 못 믿겠다고 하세요. 망상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이러니까 더 입원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 가겠다고만 하지 말고 치료 좀 받으세요. 말수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 멀쩡하다. 집에도 전화 한 번 못하게 하냐. 1층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말수는 예전에 있던 공중전화 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이제 와이파이 존 안내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시골집에 전화 한 통만 쓰면 안 되겠냐 하고 부탁했어요. 직원은 규정을 들이밀었습니다. 치매 환자분은 보호자 허락 없이는 외부 전화가 안 됩니다. 말순이 따졌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 판정 받았냐? 직원은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예, 병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 못하시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말수는 직원 컴퓨터 옆에 섰어요. 요양병원 강제로 가두는 거, 이런 거 좀 찾아보려는 거요. 직원이 황급히 마우스를 빼앗았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어르신, 이건 업무용 컴퓨터예요. 보호자 허락 없이 못 쓰십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어르신은 자기 병도 인정 못하시네. 말수는 더 위축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진짜 머리 돌겠어. 나도 처음엔 멀쩡했어. 씁쓸한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집에서 춘호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산관리 보호자 제도 관련 짧은 리포트였습니다. 춘호는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지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애들 바쁜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실에서 말수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전화도 못하게 하네. 내가 진짜 치매 환자냐? 민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오후에 선희 간호사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약을 가져왔어요. 말순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약을 놓고 나가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은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선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간호사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춘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가게는 잘 있을까? 시골집이 그리웠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고 싶네. 근데 어떻게 나가노? 복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만 하고 살지. 근데 나갈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장 어르신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보였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은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박수진이 말순에게 부탁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르신, 산책 시간에 접은 휠체어 조금만 봐주세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남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말순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까짓 것쯤이야 내가 하지 하며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좁았습니다. 한쪽에는 큰 화분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병실 문이 줄지어 있었어요. 휠체어가 지나가기 조금 비좁았습니다. 조심해서 밀어야 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조심 휠체어를 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장 어르신이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몸을 앞으로 확 숙였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허리를 받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엉켰습니다. 휠체어 손잡이와 어르신 옷이 동시에 잡혔어요. 휠체어가 약간 앞으로 쏠렸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휠체어 손잡이를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충격에 휠체어가 더 앞으로 밀렸습니다. 말수는 놀라서 휠체어를 뒤로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질까봐 그랬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앞뒤로 세게 흔든 것처럼 보였어요. 장 어르신은 앞으로 확 기우뚱했습니다. 휠체어가 흔들렸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소리만 냈어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박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묻지도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를 일부러 민 거예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타게 설명했어요. 나 안 밀었어. 잡으려다 그런 거요. 그런데 약 기운과 놀람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주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애매한 장면만 봤어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상구는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다 지켜봤어요. 주치의에게 슬쩍 다가가 귀띔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재산 관리하는 거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주치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의무 기록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 의심이라고 적었어요. 민재는 멀리서 상황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CCTV 화면이 실제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나 간병인 신분으로 병원에 맞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살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땀만 흘렸어요. 저녁 때 지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엄마, 다른 어르신 밀었다면서요? 이래서 전문 병원에 모신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눈 뜨고 거짓말은 안 한다. 나 진짜 안 밀었어.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지수 눈에는 그 울분마저 망상 섞인 치매 환자의 저항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약 좀 드시고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8시가 넘었어요. 간호사실에서 얘기가 오갔습니다. 강말순 어르신은 이제 다른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실로 잠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박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 말을 문틈 너머로 들었습니다. 말수는 낮에 지나쳤던 창문 없는 철문을 떠올렸어요. 도장 찍던 날의 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복녀 할머니가 말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속삭였어요. 안정실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진짜 끝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정실이 뭔디? 복녀는 눈을 감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요. 창문도 없고 주사 맞으면 정신이 아득해져. 나도 한번 거기 갔다 왔어.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요양보호사였어요. 격리실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순의 병실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말순은 이불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쉬었다 오시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요양보호사 둘이 말순의 양팔을 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말순은 발버둥 쳤어요. 나 안 가. 나 거기 안 가.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68배 노인이 젊은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창문 없는 안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습한 공기가 확 느껴졌어요. 곰팡이 얼룩이 있는 벽이 보였습니다. 철제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순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 주사 한 방 맞고 푹 주무시면 내일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사를 놓았습니다. 약물이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팔이 뜨겁고 무거워졌습니다. 격리실 형광등 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점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어요. 말순 귀에서는 도장 소리와 격리실 문 소리가 뒤섞여 울렸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도준과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재산은 법원 판결 나면 우리가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치매면 어쩔 수 없죠. 효도도 하고 요양비도 효율적으로 쓰고. 말수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 내가 그냥 맡긴 게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사흘인지. 말수는 철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말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갇혔는지, 왜 갇혔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를 여기에 가뒀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격리실에 갇힌 지 이틀째였습니다. 말수는 철제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주사를 맞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느 밤 격리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재, 괜찮으세요?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말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나 여기서 꺼내줘. 간신히 말했어요. 민재는 충동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말순을 휠체어에 태웠어요. 복도를 향해 나갔습니다. 조심조심 바퀴를 굴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발각되면 안 됐어요. 민재는 복도 모퉁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박수진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재 씨? 이 밤중에 안정실 환자를 왜 데리고 나오죠? 박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혈압 체크 좀 하려고요. 둘러댔어요. 하지만 박수진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들여보내세요. 명령하는 목소리였어요. 민재는 다시 말순을 안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울렸어요. 말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어.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이것저것 적어가며 계획을 세웠어요. 근무표, CCTV 위치, 비상계단 구조, 일기예보도 확인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TV 일기예보에서 밤사이 큰 비가 온다고 했어요. 천둥도 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마침 그날 밤 박수진이 다른 층 야간 근무로 배치됐습니다. 기회였어요. 민재는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재는 격리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어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이번 아니면 기회 없어요. 낮게 속삭였습니다. 말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어깨에 몸을 기댔어요. 휠체어에 힘겹게 올라탔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철제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천둥 소리가 섞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1층 비상문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었어요. 문틀이 흔들렸습니다. 찬 빗줄기가 둘을 덮쳤어요. 말수는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격리실보다 나았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밤이라 잡히질 않았어요. 민재는 제 방까지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하며 언덕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말수는 뒤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말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갇혀 있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것들이구먼. 빗속을 한참 걸었습니다. 민재는 말순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언덕길이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드디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4층 건물이었어요. 민재는 조금만 더요 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말순과 민재가 헉헉대며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낡은 가스레인지가 보였습니다. 작은 냉장고, 작은 싱크대, 철제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격리실보다 천국 같았습니다. 민재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몸 좀 닦으세요. 말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격리실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창문이 있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나 살았네. 진짜 살았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민재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좀 쉬세요.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고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도 쳤어요. 하지만 이제 말수는 안전했습니다. 격리실에서 벗어났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민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물 드세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격리실 탈출, 빗속. 말수는 물을 마시며 안도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허름한 4층 건물 옥탑방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말순과 민재의 은둔 생활이었어요. 옥탑방에는 낡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 작은 싱크대, 철제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동안 말수는 힘들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격리실에서 맞은 강한 주사 때문이었어요. 약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도장 소리와 격리실 문 소리가 울렸어요. 민재는 자기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월급과 알바비를 다 썼어요. 죽, 과일, 감기약 등을 사와 말순을 돌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치매 어르신 실종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그리고 말순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 지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억이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보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들이 또 나를 치매라고 몰아가네. 뉴스 이후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전봇대와 지하철역에 전단이 붙기 시작했어요. 실종 어르신 찾습니다. 라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얼굴 알아보는 사람 생기면 큰일 나요. 신신당부했어요. 어느 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혼자 사십니까? 민재는 말순을 이불 더미에 숨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저 혼자 살아요. 실종 뉴스는 봤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경찰은 방안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이후로 말수는 조심했습니다. 모자, 마스크, 큰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밖에 나갔습니다. 밤이나 새벽에만 나갔어요. 2주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 했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라면을 사람 먹게 끓이는 것도 실력이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순이 직접 라면을 끓였습니다. 파, 계란, 김치를 넣었어요. 민재는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분식집 라면 맛이다. 라면 냄새가 옥탑방에 퍼졌습니다. 김이 서렸어요. 말순의 손은 다시 밥하는 손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말순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지수 도시락 싸주던 이야기, 분식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외상도 끝내 다 받아냈던 날. 웃고 울고 했어요. 민재는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손마시면 도시락 장사 충분히 됩니다. 이름도 있잖아요. 말순 분식. 어르신들만을 위한 밥집 어떠세요? 말순은 이 나이에 무슨 새 장사냐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밥은 아직 할 수 있지.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는 못 살아요. 어머니가 밥 해주시면 제가 배달할게요. 말순은 민재를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였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말순이 말했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재료를 구할지, 어떻게 도시락을 만들지, 어떻게 배달할지. 밤새 이야기했어요. 말순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격리실에 갇혀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시골집 하늘에서 보던 별과 비슷했습니다. 말순은 생각했어요. 춘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이제 살 것 같아. 두 사람은 옥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말순과 민재는 돈을 모았습니다. 금반지와 비상금을 합쳤어요. 작은 종잣돈이 마련됐습니다.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쌀, 야채, 달걀 등 기본 재료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민재가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옥탑방 싱크대 위에 재료가 쌓였습니다.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작은 주방이 본격적인 밥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말순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먹기 좋게 밥을 조금 질게 지었어요. 반찬은 짜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는 잘게 다져 넣었어요. 첫날 경로당에 도시락 10개를 가져갔습니다. 무료였어요. 시식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먹어봤습니다. 밥이 좀 질다 나물은 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솔직한 반응이 나왔어요. 민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의 입맛, 치아 상태, 질병을 적었어요. 당뇨가 있는 분, 고혈압이 있는 분 모두 달랐습니다. 2주째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당뇨 어르신용, 치아 약한 어르신용으로 나눴어요. 도시락을 세분화했습니다. 간과 양념을 더 세밀하게 조절했어요. 경로당 사회복지사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연락처를 받아 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지역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시니어 건강 도시락 추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유명 실버 블로거가 그 글을 봤습니다. 도시락을 주문해 먹어봤어요. 후기를 올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진짜 집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양병원 밥 너무 부실한데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서울까지 배송되면 좋겠다. 그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빈 요양병원 밥도 별로라. 나도 이런 도시락 찾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한빈 요양병원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밥보다 도시락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어났어요. 도주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도주는 오상구를 불렀습니다. 이런 영세 도시락집은 위생 조금만 털어도 금방 무너져. 구청에 민원 넣어서 싹 다 조사하게 만들어. 며칠 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옥탑방을 찾아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 나왔습니다. 말순과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당당했어요. 내 새끼 먹인다 생각하고 하는 밥이여. 털어볼 테면 다 털어봐라. 싱크대 문을 시원하게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마다 날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반듯하게 정리된 도마, 칼, 조리도구를 봤습니다. 놀랐어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생 상태 매우 양호, 오히려 모범 사례라는 평가였어요.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여기 도시락 먹여도 되겠네요. 이 에피소드가 지역 카페에 올라갔습니다. 구청 점검까지 통과한 시니어 도시락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주문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도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깟 영세업체가 이렇게 끈질겨?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하청으로 들였다가 나중에 통째로 삼키자. 얼마 후 한빈 요양병원 로고가 찍힌 명함을 든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과 도시락 제휴를 해보시죠. 제안을 건넸어요. 민재는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도 민재를 봤어요. 둘 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직원이 나간 뒤 말순이 말했습니다. 저 병원이랑은 손잡으면 안 돼. 뭔가 수상쩍어.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계속 거절하면 또 뭘 할지 몰라요.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과 손을 잡아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병원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과 민재는 한빈 요양병원 회의실로 초대됐습니다. 다시 그 병원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공기, 향기 하나까지 격리실 기억과 겹쳤습니다. 말순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우린 밥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속삭였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이 앉아 있었어요.
말순케어 대표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여유 있는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도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장 찍던 소리와 격리실 문 소리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상구가 제휴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수익 배분, 물량, 홍보 효과 등 큰 글씨 조항만 열심히 설명했어요. 작은 글씨에는 위험한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순케어 상표와 레시피를 한빈 요양병원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말순의 눈은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돋보기를 꺼냈어요.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어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표권을 병원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의실을 잠시 비웠습니다. 도준은 오상구에게 말했어요. 장모님이 이 사업하는 거 모르겠지? 나중에 재산관리 판결 나면 도시락 사업까지 같이 묶어 올릴 수 있겠어. 문틈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순은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이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음 미팅에서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표권은 내 이름이요. 그건 못 줘. 도준은 미소를 거뒀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병원 입장에선 남는 게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회의가 어색하게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참, 재산관리 판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보호자라는 거 아시죠? 말순은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대받아쳤어요. 보호자? 사람을 가둔 게 보호자면 세상 감옥은 다 보호소겠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하지만 1층 로비에 내려와 격리실 쪽 복도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일부러 도준이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밥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언젠간 천벌받지. 낮은 목소리였어요. 도준은 그 말투에서 왠지 모를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병원을 나와 택시에 탔습니다. 말순과 민재는 서로를 봤어요. 이 병원과 손잡느니 이 병원 속을 까발리자.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말순은 뒤를 돌아봤어요. 한빈 요양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저 병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려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아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요양병원 비리를 다룬 프로그램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진실의 창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격리실 사진, 약 봉투 사진, 식단 사진을 첨부했어요. 이 병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제작진이 보낸 거였어요. 자료는 충격적이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 무렵 병원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선희 간호사가 또 다른 할머니가 이유도 모른 채 안정실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선희는 예전부터 병원이 이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가족 생계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어느 날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서류 뭉치를 봤어요. 여러 노인 이름 옆에 딸, 사위,
원장이 재산관리 보호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섬뜩했어요. 박수진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선희 씨,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밖에다 이상한 말하는 건 아니죠? 눈치를 줬어요. 선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컴퓨터에서 일부 문서를 USB로 옮겼어요. 격리실 CCTV, 약 처방 기록 등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퇴근하려고 나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 가방 끈이 끊어졌어요. USB가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선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주워 넣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민재 명함을 꺼냈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어머님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카페 구석에 모였습니다. 말순, 민재, 선희, 그리고 PD 최나경이었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인생 걸고 모은 자료예요. 이 병원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에요. 고백했어요. 말순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격리실에서 겪은 일, 도장 찍던 날, 재산관리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도장 찍었던 상황. 나경 PD는 메모를 했습니다. 도준과 지수의 녹취, 서류, CCTV, 환자 가족 인터뷰까지 모두 엮으면 큰 사건이 될 거라고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 병원 민원이 아니에요. 제도와 법을 악용한 범죄예요. 생방송 특집으로 가야겠어요. 나경이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법무팀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 얼굴과 이름을 보호하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줄지 전략을 짰어요. 나경은 말순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생방송이라 부담되시겠지만 어머니 말씀이 아니면 이 이야기를 누가 대신해주기 어렵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말순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말해도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이크 앞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카페를 나섰습니다. 말순은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이제 끝을 봐야지. 생방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주는 고급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넥타이를 여러 번 바꿔 맸습니다. 거울 앞에서 멘트를 연습했어요. 지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너무 나오면 내가 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계산 섞인 걱정을 했어요. 아침 뉴스에서 다른 요양병원 비리 사건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어요. 표정을 숨겼습니다. 한편 옥탑방에서는 말순이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머리를 빗다가 빗이 자꾸 빠졌어요. 민재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편이 저 포함해서 여러 명이에요. 혼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웃어 보였어요. 말순은 말했습니다. 어디 늙은 할미 말이라도 들어줄 사람 있나 보자고요. 하지만 잡힌 손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시골집에서는 춘호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창 예고가 나왔어요. 한빈 요양병원 간판과 도준 얼굴이 나왔습니다. 춘호는 놀라며 멈췄어요. 예고 마지막에 문구가 떴습니다. 천사병원장, 그 빛은 진짜였을까? 춘호는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방송국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말순, 민재, 선희는 제보자 전용 대기실이라고 적힌 문 안에 있었어요. 나경 PD와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나경은 큐시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영상 클립, 녹취 파일.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보여줄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어요. 스튜디오 방청석에 사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병원 경험 있는 보호자들, 간병인 지망생들, 일반 시청자들이었어요. 입장 전에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완전 신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맡긴다는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옆 대기실에서 지수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가에게 말했어요. 저도 간호사로서 양심껏 일해왔어요. 작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범병원 특집에 모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2부 폭로 큐시트를 떠올리며 긴장했어요. 도주는 대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잘 나가면 병원 이미지 확 좋아지겠네. 여유로웠어요. 나경 PD는 말순 대기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시면 떨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려주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격려했어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내 심장 소리도 마이크에 다 들어가겠구먼. 문이 닫히자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희는 말했습니다. 오늘 끝나면 저 병원에 더 못 다니겠죠? 두려움을 토로했어요. 민재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입 다물고 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조명 테스트, 카메라 각도 조정, 방청객 박수 연습이 정신없이 진행됐어요. 5분 전입니다. 스태프가 외쳤습니다. 사회자는 대본을 마지막으로 훑어봤어요. 마이크를 정리했습니다.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5엔 AI야 빨간 불이 켜졌어요. 사회자의 밝은 인사말이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말수는 대기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등장하는 도준과 지수가 보였어요. 말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범 요양병원 사례로 한빛 요양병원을 모셨습니다. 도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집, 두 번째 가족이 되드리는 게 우리 병원의 사명이에요. 화면에 홍보 영상이 흘렀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웃으며 노는 어르신들 모습이 예쁘게 편집돼 있었어요. 지수는 효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저도 친정어머니를 저희 병원에 모시고 있어요. 가족이라 더 꼼꼼히 보게 돼요. 방청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가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사회자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한 톤 어두워졌어요. 화면에 실루엣 처리된 제보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 멀쩡한 어르신들을 가둬요. 약을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입원 기간을 늘려요. 도주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병원에는 안정실이 있어요. 환자 안전을 위한 공간인데 지나치게 표현하신 것 같네요. 나경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병원 복도 CCTV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환자가 양쪽에서 끌려가듯 격리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스튜디오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렸습니다. 방청객 일부가 움찔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 영상이 방금 소개하신 한빛 요양병원의 안정실 맞나요? 도주는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각도도 그렇고 맥락 없이 편집된 것 같아요. 이어서 화면에 약 봉투 사진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강말순 이름과 정신과 약이라는 설명이 크게 보였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 약의 주인은 원장님의 장모님이시자
이 병원에 실종된 치매 어르신으로 알려진 강말순 어르신이에요.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종이를 구기기 시작했어요. 곧 녹취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산관리 판결만 나오면 엄마 집이랑 가게 우리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도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치매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죠. 효도도 하고. 스튜디오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지수는 변명했습니다. 저건 그냥 장난처럼 한 얘기예요. 하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편집으로 충분히 왜곡될 수 있어요. 사회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조명이 객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스튜디오 중앙에 섰습니다. 말순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첫 마디를 꺼냈어요. 저 사람들 제 사위고 제 딸이에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하고 불렀어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리실에서 철문이 닫히던 밤, 주사가 팔로 들어오던 뜨거운 느낌, 바닥에서 울던 기억. 말순이 말할 때마다 화면에는 그에 대응하는 CCTV, 의무기록, 사진들이 함께 떴습니다.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대기실에서 민재와 선희는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잘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도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손수건을 꺼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말순은 격리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차분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철문이 닫히던 그 소리,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화면에는 격리실 CCTV가 다시 떴습니다. 좁은 방, 철제 침대, 창문 하나 없는 벽.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주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장모님은 중증 치매로 기억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남편분도 시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분과도 전화 연결을 해두었어요. 스튜디오에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춘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춘우요. 우리 말순이 치매 아니에요. 내가 못난 남편이라 서울 보냈는데 사위놈이 나한테는 검사만 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춘우의 울먹이는 외침이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방청객 일부가 눈물을 닦았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말순은 남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멀쩡해. 나 여기서 살아나왔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관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과 탄식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런 남편이면 좋겠다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때 사회자가 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사기관 관계자도 함께하고 있어요. 수사관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사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도준 원장님, 관련 자료는 이미 확보했어요. 방송 후 저희와 함께 가시죠. 도준은 소리쳤습니다. 이건 쇼예요. 시청률 올리려고 꾸며낸 각본이에요. 하지만 수사관은 법 조항을 언급하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도준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카메라는 그의 손목과 굳어버린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말순을 향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늙었다고, 아프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아셨나 봐요. 자식이 효도랍시고 한 짓을 부모가 모르는 줄 아셨나 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졌어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평생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민재와 선희가 뛰어나왔습니다. 말순을 꼭 안았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수는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말순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경 PD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재가 말순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민재야. 말순이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거기서 못 나왔을 거요. 민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집이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방송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빛요양병원 비리 폭로, 원장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말순은 TV를 껐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민재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말순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한참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시골집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춘호는 잘 있겠지.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곧 만나러 가시면 돼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도장 소리도 격리실 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도준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수진과 오상구도 함께 잡혀왔어요. 지수는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자기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집에서 춘우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나온 방송 재방송이었어요. 화면 속 말순을 보며 춘우는 울었습니다. 잘했다, 말순아. 정말 잘했어. 휴대폰에 문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내고 난 뒤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시골 같은 하늘 아래 말순과 춘호가 있었어요. 이제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떴습니다. 천사병원장의 민낯, 치매 장모를 가둔 사위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줄지어 올라왔어요.
기사 댓글에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요양병원들 전부 싹 다 조사해라. 부모님 맡긴 내가 죄인 같은 반응이었어요. 보건당국은 긴급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한빈 요양병원은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병원 앞에는 기자와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간호사, 보호자 인터뷰를 하며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박수진 수간호사는 잠시 잠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어요. 결국 체포됐습니다. 오상구 실장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윗선 지시에 따른 것뿐이에요. 하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사실을 진술했어요. 검찰은 여러 혐의로 도중과 핵심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재산관리제도 악용, 강제 입원, 약물 남용, 보험 사기 등이었어요. 한편 지수는 병원 안팎에서 동시에 매장당했습니다. 동료, 친척,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TV에 나온 그 사람이라는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일정 기간 정지됐습니다. 쉽게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지수는 편의점,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맞죠?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요양시설의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빨래, 배설물 처리 등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계약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어요. 그들의 사연을 듣고 과거의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재판정에서 도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수진, 오상구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지수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함께 일정 기간 요양시설과 복지관에서 강제사회봉사 의무가 부과됐어요. 말수는 법정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도준과 지수를 바라봤어요. 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 후 법원 복도에서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한다는 말 지금은 못하겠다. 다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을 거다. 다른 피해자 가족 몇 명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부모님 억울함도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시골집에서 춘우는 뉴스로 재판 결과를 봤습니다. 화면 속 말순을 보며 잘했다. 말순아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내고 난 뒤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말수는 옥탑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밥이나 하고 살아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두 사람은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옥탑방이 있던 건물 1층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말순케어 도시락 본점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러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말순이 국물 맛을 보고 간을 조절했어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민재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요양원 담당자와 주문, 배달 동선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30을 넘긴 민재는 이제 제법 사업가 같았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온 엄마의 손맛, 전국 어르신 밥상이 되다라는 문구였어요. 옛 분식집 사진,
방송 캡처 화면도 함께 있었습니다. 2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민재와 함께 구청에 갔었어요. 가족관계 등록 창구에 앉아 양자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었어요. 그날 말수는 물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해주겠냐? 민재는 울먹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었어요.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현재로 돌아와 말수는 민재가 전화를 끊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도 잘하네. 농담을 던졌어요. 지수는 재판 이후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돌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요양보호사 교육센터 정규 직원이 됐어요. 30대 후반이 된 지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센터에서 강연자를 초청했습니다. 요양병원 피해자이자 시니어 도시락 대표 강말순님이었어요. 강연장에 도착한 말순과 민재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교육센터 명찰을 달고 조용히 강연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강연에서 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늙었다고, 아프다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다 맡기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 간병인 지망생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교과서보다 이 말이 더 와닿아요라는 표정이었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지수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수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며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요양원에 배달 온 말순케어 도시락 상자를 들었습니다. 로고를 한참 바라봤어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과 닮은 냄새가 올라왔어요. 지수는 뒷주방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이 직접 도시락 배달을 나오던 날 요양원 입구에서 지수와 마주쳤어요. 지수는 다가오려 했습니다. 엄마하고 불렀어요. 말순은 잠시 지수의 표정과 손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어르신 곁에서 기저귀를 갈고 허리를 주물러주며 일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 입을 통해 들었었어요. 말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한다. 도시락 상자를 지수에게 맡겼어요. 지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폭발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민재와 함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춘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5이 된 남편은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남편은 도시락 가방을 든 말순을 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네. 조용히 말하며 말순을 안아줬어요. 시골집 부엌에서 말순이 도시락 반찬을 접시에 덜어줬습니다. 춘호는 이 양념이 그 양념이구먼 하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 민재, 춘호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깔렸어요.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왔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였습니다.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말순은 그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사람들. 이게 행복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았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